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한번 시장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막간에 또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프로그램에서 또 한번 뽑아내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좀 강세죠.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대형주 중심이죠. 네, 이제 3, 4분기 실적이 이제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 자체가 좀 하향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쉽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이전보다는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그래도 1,300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아직도 굉장히 좀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한때 1,320대 이상까지 갔던 부분들을 비교한다면은 단기적인 안정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테마주들 그날 이슈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실적에 별로 무관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좀 테마성 띄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개인들과 기관들도 코스닥 중심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일단 오늘 양봉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장 마감까지도 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상승 이유는 환율 관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국내 증시는 환율과 굉장한 밀접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강세여야지만 국내 시장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또 환율이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 원달러 강세가 지속이 돼야지만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조금 확신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뉘앙스 자체가 계속해서 좀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나눠서 했기 때문에 26, 27일에 있는 미국의 FOMC 결과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예상 자체는 다시 한번 0.75%의 이런 빅 스텝을 좀 자이언트 스텝을 좀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준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이 2.25%로 미국보다 약 더 높은 수치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0.75%를 단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0.75% 더하면 한국 기준금리보다 지금 더 추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에 예를 쉽게 들어서 저금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2.25%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이제 적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기준금리대로 하면 세금 다 떼고 나서 이자가 2%니까 1년에 2%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돼서 예를 들어서 3, 4%대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넣었을 때 이자가 3%입니다. 근데 이게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달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됐던지 간에 어쨌든 이 은행 금리만 봐도 이자율을 더 높은 데 찾아가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국내를 초월하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에 달러 쪽에 다시 한번 더 자금 이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 번에 3, 4%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함이고요. 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한 0.5%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빅스텝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0.5%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제 그 외국인 자금들이 현재 좀 20조 정도라고 감안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탈이 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지금 경기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조업 지수, CPI 지수, 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그런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미국에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0.75%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질 거고요. 이에 따른 자금 이탈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환율도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환율 하락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뭐 적금 같은 걸 이제 들 때 아무래도 이자 1%라도 더 많이 주는 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2.25%, 미국 2.45%다 하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매력이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 이탈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그런 수급에 대한 흔들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부분들은 아직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지금 시장대로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기관들이 좀 유입을 좀 망설이는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현재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이제 코스닥 쪽은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전부 다 포착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또 어떤 종목 포착했을지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신화인터텍이죠. 근데 이 종목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월 6일자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 최고 수익률 무려 24%를 달성을 했습니다. 신화인터텍 한번 보실게요. 네, 7월 6일 요날 종가 부근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현재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 두 번째 상승까지 오늘 52주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960원을 지금 달성을 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경우 약 40%에서 4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너무 또 최고점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의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반 정도 매도, 그리고 반 정도는 조금 더 홀딩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뭐 한 5분의 1,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정도는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500만 원만 넣어두었어도 지금 2주 만에 무려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계속해서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항상 저가로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폭이 강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재료와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듯 매일매일 강한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방어형 AI가 오늘 우리바이오를 포착을 했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은 17%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바이오 같은 기업은 기업명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네, 바이오주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그 마리화나를 또 합법화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마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의료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즉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찌 됐든 미국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국내랑 크게 밀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우리바이오에 미국에서 우리바이오에다가 우리 것 좀 제조를 해달라 하고서는 뭐 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일부 그냥 테마적인 느낌으로 지금 관련돼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엮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바이오의 그 임원분이 예전에 화이자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화이자 관련주로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의 대표적인 치료제가 이제 팍스로비드가 있죠.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발현된 게 켄타우로스죠. 켄타우로스 변이의 효과가 있다라는 어떠한 소식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이 바이러스 증식 억제가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지금. 네. 그 변이 바이러스에도. 네, 그래서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도 기존에 이제 뭐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제 적용이 되듯이 똑같이 이제 효능 작용을 한다라는 어떤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엄청난 호재죠.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될 때마다 어찌됐든 기존의 치료제로는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인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저는 이건 엄청난 좀 호재가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백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백신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모더나 화이자 다 포함해서 뭐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 역시도 좀 동감을 합니다.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그 오미크론은 정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억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논란들도 많이 나왔는데 체감상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뭐 오미크론 이외에도 뭐 지금 켄타우로스 등등등등등 뭐 중국에서는 벌써 변이 바이러스가 10종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이가 될 때마다 백신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엔데믹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팬데믹을 또 맞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엔데믹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에 풍토병으로 취급을 하자, 감기처럼. 그러려면 기존 백신과 치료제가 변이도 다 막아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약 먹고 그냥 쉬면은 되는 거니까요. 뭐 자가적으로. 근데 어쨌든 변이 쪽에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약품들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엔데믹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우리바이오가 현재 화이자 관련주이면서도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똑같이 작용을 한다. 이런 발표들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테마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요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인구 고령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건기식 시장에 대한 규모는 지금 연평균 6.5%가량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전망도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마리화나, 두 번째는 코로나, 그리고 세 번째는 건기식. 요 세 가지 모멘텀을 보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MP입니다. 두 번째는 MP입니다. 얘도 오늘 이제 7.81%가량 상승이 나왔죠.
얘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보다 마찬가지로 이슈와 테마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가 이제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외에도 지금 블랙의 신부가 또 뭐 새로운 다크호스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뭐 킹덤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한국적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굉장히 좀 잘 살리죠. 그래서 외국에도 이제 데스게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 그동안 흥행했던 이유가 한국적인 소재를 좀 많이 넣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블랙의 신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상류 사회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런 거는 뭐 외국에도 굉장히 드라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정보회사 위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그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사실 외국에선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적인 이런 K 콘텐츠 문화가 좀 세계적으로 좀 잘 먹히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M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를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느냐. 그 블랙의 신부를 이제 제작한 기업이 이미지나인 컴즈라는 이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위직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의 또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이제 MP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타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실적을 완벽하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뭐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감소에 따라서 워낙에 좀 OTT 업체들이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아직 K 콘텐츠가 좀 건재하다라는 걸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죽는 산업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래도 좀 확산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게임, 컨텐츠 이런 유흥 쪽으로 많이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른 어떤 테마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 2, 3번이 다 오늘도 코로나 연관돼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 교육, 인터넷 교육.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이제 그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0년 때 굉장히 좀 유명했던 거죠. 비대면 업무 관련주들 그리고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 결국에 학교를 못 가고 회사를 못 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애니눅률, 뭐 메가스터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지만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메가스터디는 좀 공무원 그리고 좀 성인 대상의 위주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만은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어린이들 대상입니다. 교육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하게 돼서 만약에 등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제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수혜받을 확률이 일반 이제 뭐 학원 위주의 이런 메가스터디보다 훨씬 더 수혜가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수혜를 좀 더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거리두기는 안 한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원격 교육이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만 하겠죠. 애니눅률도 같은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3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MP, 아이스크림 에듀 요 종목 같이 한번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하락을 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을 뽑아내고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이렇게 좀 포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종목들을 제가 뽑아낸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뽑아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 뽑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장중에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도 현황에 오늘 테마형 아비코전자 8%, 7%, 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날 어떤 이슈가 강할지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소요
되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정보가 맞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거를 뭐 9시 19분이든 9시 47분이든 50초든 수급이 쏠린 종목들,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알아서 포착을 해서 매수 매도를 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보유 종목 아남전자, 마이더스 AI, 하나마이크론, 에코플라스틱 등등 있는데, 뭐 이렇게 약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익이 날 때 목표가가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비코 전자처럼 이런 식으로 알아서 매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